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챗GPT,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GPT-3과 챗GPT 프롬프트가 전부 혼재된 내용이고,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카피를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문장의 어떤 검증, 사실 확인이 중요한 어떤 학술적인 목표보다 이런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기가 훨씬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피라이터들이 작업을 시작할 때 뭔가 하나의 표현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데에서 초기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퍼포먼스 마케팅에 필요한 후반 작업, 예를 들어서 어떤 테스트의 설계라든가 평가 부분에서 다소 시간을 소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아티클이 있어서 공유드리게 되었고요. 해당 아티클은 2022년 7월에 나왔고 이 아티클은 GPT-3 모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AI에게 그 카피를 생성하게 하고 그 카피를 그대로 수정 없이 웹사이트에 올렸을 때도 사람들이 실제 인간이 쓴 실제 카피라이터가 쓴 문구보다 그 머신이 작성한 문구를 선택하는지를 테스트한 실험이고요. 18개 정도의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3개 정도가 AI 우위로 그리고 하나는 AI 열의로 나머지는 유의미한 편차 없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ABN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의 측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라든가 색상 혹은 피처의 변화가 있을 때 어느 정도로 반응했는지 그것이 유의미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의 부분이고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퍼포먼스 마케팅의 실험 단계 중에서도 6번째 실험 실행에 쓰일 문구를 생성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전 A에서는 지금 당장 구매하시고 15% 할인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버전 B에서는 지금 구매하시고 할인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의 편차를 뒀을 때 나머지 요인이 모두 동일할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테스트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했던 문구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AI 카피가 이겼던 첫 번째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는 최대 40% 할인을 받으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아래에서는 지금 쇼핑하고 40% 할인을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배너 클릭률이 높았다라든가 완전히 동일한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보험 관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랜딩 페이지의 목적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하는 것이고 첫 번째 문구는 당신의 보험을 디지털로 관리하세요 라고 하고 이 문구를 가지고 베리에이션을 쳤을 때 동일한 문구에서 단어를 바꿔준다든가 아예 그냥 문구 자체를 변경하고 그 테스트를 돌렸을 때 실제로 AI가 썼던 베리에이션 3개가 전부 다 실제로 사람이 썼었던 원래 문구보다 효과가 더 잘 나왔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집중하게 될 부분은 AI가 쓰는 게 항상 우세하다 혹은 사람이 쓰는 것이 항상 열세하다가 아니라 AI가 이 문구들을 바꾸는 방식인데요. 언어 모델로서 챗GPT는 특정한 단어가 왔을 때 그 단어 다음에 또는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구성할 때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혹은 조금 더 가중치가 높은지를 판별할 수 있고 그것들을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딩을 바꾸거나 문장 자체의 어조를 변경할 때 실제로 조금 더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람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원래는 "내가 예약할게. 지금 예약할게."와 같은 문구를 "예약"과 같은 명사형으로 남겨 놓은 것이 사람이 쓴 것이고 챗GPT 같은 경우는 GPT-3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냥 동사만 바꿔쳤어요. 문장의 구조는 유지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쓴 카피가 조금 더 유용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베리에이션을 치는 시간을 줄이면서 그 결과를 돌려봤을 때 '아 우리 고객들이 명사형의 동사형의 어떤 수치가 앞에 왔을 때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GPT-3를 사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GPT-3를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해서 마케터들이 문구 하나를 입력하면 베리에이션을 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에이전시고요. 챗GPT를 통해서 유사하게 실제로 ABN 테스트를 위한 프롬프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라든가 직무를 부여하고 배경이라든가 맥락을 주고 목표를 주고 과제를 주고 이제 응답 형태를 지정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1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진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두 번째에서는 특히 브랜드 마케팅의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는 B2B 셀러들이 당장 그 가입해서 물건을 판매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라든가 아니면 이 사이트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이 물건을 구매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식으로 특정한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서비스에 대한 배경 맥락을 지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과제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을 작성해라, 메시지를 작성해라, 배너용으로 작성해라, 혹은 버튼 이미지, CTA를 콜 투 액션을 작성해라 라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에서 응답 형태를 지정하게 되는데, 마케팅 쪽에서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스타일과 톤 그리고 글자 수 제약을 굉장히 많이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 400자, 최대 20자 혹은 되게 포멀한 톤으로, 공손한 톤으로, 좀 더 프렌들리한 톤으로, 아니면 조금 더 풀어서 말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살려줄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헤드라인 신규 생성이라든가 헤드라인 개선, 또는 구글 광고 보시게 되면 나오게 되는 어떤 헤드 메시지,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디스크립션들을 전부 챗 GPT에게 생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너가 타이틀을 생성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키워드를 줄 테니 이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해라 라고 명령을 함으로써 형태를 지정해 준 그 메시지 프롬프트라고 보실 수 있고, 헤드라인 개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헤드라인을 주고 이것들의 톤을 조정하든가 프레이즈를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광고 RSA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그리고 URL 설명, 디스크립션까지도 스타일이라든가 톤을 지정하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굉장히 빠르게 답변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선 빠름 그리고 다양함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굉장히 디지털 마케팅에서 프롬프트를 쓴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링크로도 넣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하면서 뭔가 너무 빨랐거나 아니면 조금 더 궁금하신 지점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이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테스트 해봤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앞쪽에 페르소나 이런 거 넣었을 때 굉장히 그게 토큰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 맥락을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첫 번째였고, 그래서 좀 길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문답이 길어졌을 때 그때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프롬프트 내에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랑, 두 번째로는 이게 여기 말고 이제 제가 더 넣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 SEO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는 카피라이팅을 좀 해줘 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이 응답의 형태를 조건을 많이 넣었을 때 그걸 다 담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결과물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올 때가 있다. 조건을 많이 붙였을 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도 테스트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그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좀 말이 빨랐나요? 아니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응답 형태를 지정할 때 저도 느꼈던 부분은 상충하는 요건을 제가 던졌나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클래식하지만 모던하게 이런 느낌으로 상세해야 되지만 뭐 글자 수는 줄여줘라고 하면은 사실 어느 하나는 뭉치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조금 더 얘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걸 주고 후가공을 해서 쓰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나 줄여달라고 했는데 줄여줘라고 계속 요구를 해봤자 약간 뺑뺑이 도는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는 이게 한계다라고 느껴지면 그냥 사람의 후가공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공감도 가고, 제가 이게 하나의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런 마케팅 관련된 거 했을 때, 야,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하지 말고 해줘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를 넣었을 때 그 부정적인 키워드를 얘가 잘 인식을 못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게시판에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혹시 하신다고 하면은 부정적 키워드를 최대한 배제하고 하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여기서는 마케팅과 관련된 것만 했지만 가끔 코드를 쓸 때가 있는데 코드 같은 경우에도 뭐는 빼고 뭐는 빼고 뭐는 빼고 이것보다는 그냥 제가 굉장히 원하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꽂아주고 제가 그냥 세션에 넣어가는 것들이 좀 더 빠를 때도 있긴 했었습니다. 사실 원하는 거를 어떻게 좁혀나가는지가 챗GPT에서 중요한데 그 좁혀나가는 방식이 그냥 넣지도 말고 비지도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벌어 이렇게라고 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빠르게 나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을까요? 제가 코멘트 하나 해보자면, 이 A/B 테스트가 인과 추론의 일종인데요.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것의 일종인데,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한 사례가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지원받을 때 했던 사례였습니다. 사람들마다 후원 받을 때 보여주는 페이지를 다르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총 3가지 페이지만 다르게 해서 사람들이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좀 이 정도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만약 챗 GPT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게 된다면, 좀 더 이걸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특성에 맞춰서 보여주는 페이지를 다르게 하면서 뭐 정치에 이용한다던가, 정치도 뭐 일종의 마케팅의 일종이니까요. 마케팅에 충분히 좀 더 초개인화된 추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발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스프레드시트로 어떤 웹사이트 만들지 쭉 이렇게 적어주면 걔를 그 웹사이트로 다 만들어주는 한 방에 웹사이트 1000개 만들기 웹사이트입니다. 사람들은 뭐 이게 막 그 인터넷을 막 온갖 쓰레기로 더럽힌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어차피 안 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말은 좀 맞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볼륨이 가능해지는 게 이제 요즘 그 텍스트 모델, 뭐 이제 이미지 모델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굳이 ABN 테스트를 고른 이유가 있는데 사실 현업에서 마케팅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을 하면서 문구를 만드는 팀과 소위 말하는 카피를 쓰는 브랜드 마케팅 팀과 실제로 퍼포먼스에 관련된 측정을 하는 팀이 따로 있게 되는데 사람이 어, 없으면은 근데 사람이 없으면은 그 둘을 같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실험 설계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것들은 그 실험 앞 단계에 있거든요. 우리는 뭘 테스트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고 싶어 하고 이것들을 견인으로 추론하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겠다. 사실 여기에 시간이 많이 써야 되는데 한 명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메시지를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상 설계 부분이라든가 분석 부분보다는 그냥 매주 메시지 바꿔가면서 테스트해 보고 뒤에 가서 추론하고 이런 식의 조금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사실 머신에게 던지고 사람들이 직접 계산해야 되고 수치를 해야 되고 가설을 설정하는 부분들을 가져오게 되면서 조금 더 활용해 볼 수 있을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네, 잡부의 운명입니다, 진짜로. 다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이 또 있네요. 네. 다른 분 혹시 의견이나 코멘트 있을까요? 제가 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약간 잡부 쪽에 속하는 사람이라서, 이 챗GPT 활용해서 뭐 카피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제목 같은 뉴스레터 대제목을 작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바리에이션 중에서, 바리에이션들을 제가 저한테 주어지게 되는데,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때의 의사결정이나 그 안에서의 바리에이션 중에서 선택하는 거는 결국에 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러면은 이 주관은 어떤 약간 경험적인 주관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그 우선순위나 뭐가 더 좋다, 나쁘다의 그 객관적인 지표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제 다른 친구의 일을 도와주면서 썼던 프롬프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와 혹은 이제 이 기술의 배경 그거 설명을 저는 그때 협상에 관한 내용을 했었어요. 내고를 해야 되는데 할인을 받아내야 되는데 너가 이런 니고에이션 협상의 기술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거기서 너가 메시지 작성했을 때 이 협상의 기술이 어떤 게 활용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줘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카피라이팅 할 때도 그 책들 보면은 카피라이팅에 어떤 기술이 많잖아요. 넛지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성을 먼저 한 다음에 이 형태에서 이걸 가지고 바리에이션을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와 이유를 좀 서술을 해줘. 그리고 여기에 어떤 마케팅 기법이 들어갔는지에서 얘기를 해줘라고 말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답변을 받아내게 되면은 잡보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윗사람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윗사람한테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꿀팁이네요. 잠시만. 어? 잠깐 화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이 이제 공유 링크에도 넣어두긴 했었지만 AI 답변에 대한 근거라던가 너가 왜 이런 스트럭처를 설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이렇게 이 위에서는 이메일을 작성하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 되게 포멀하게 써줘 이런 식으로 써줘라고 하고 그 밑에 너가 만든 콘텐츠의 스트럭처가 왜 그렇게 나왔고 혹은 이것들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다면 프레임워크를 제안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추천을 했다면 추천에 대한 리커멘데이션을 추가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고에 쓰일 때는 조금 더 참조 자료로 좋을 것 같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챗GPT가 생성하는 콘텐츠가 진짜 한 1년에서 3년 차 정도의 어떤 주니어들이 빠르게 작업하고 가져오는 정도의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문구 중에서 무엇을 실제로 쓸 때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시점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도 생각은 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쪽에 근거를 물어보고 받고 근거를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혹은 채훈님께서 현업을 하시면서 주관이 없으면은 선택이 어려운 지점도 확실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